이거부터 이제 기출문제 있잖아요. 풀지만 마시고 여기 있는 지문은 문제하고 답은 정말로 꼭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보면 알겠지만 기출문제가 20일하고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21회 때 나왔던 지문이 아마요 우리 문제 몇 개씩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쭉 풀면요 웬만큼은 다 풀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하나 오후에 세법 끝나면 일단 문제를 한번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건 해설은 시간 봐가지고 제가요 언제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든지 뭐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 만약에 계산 문제 강의를 들으면 어쩔 수 없고 아무튼 그렇게 왜냐면 또 수요일 날 같은 날은 오후 2시까지 하고 또 문제 풀고 강의를 하기가 약간 무리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요 되도록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일에요.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이요. 부동산 등기 특별저축법상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항상 여러분요. 항상 중간생략 등기 것은 단속 규정이죠. 이것이 몇 번이나 지금은요 12회 이후로는요 몇 번이나 이것이 정답으로 나왔어요. 알겠죠? 단속 규정 유효이죠.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 줄고요. 초과하는 부분 이것은 효력 규정이 위반돼서 무효인데 초과하는 부분 줄궜어요. 반환 청구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뭐냐면 3번은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그럼요 공익법인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공익법인이 만약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효력 규정. 우리 시험에만 유일하게 나온 지문이에요. 나머지는 다 다른 모든 것이 다 나왔어요. 4번은요 명의시탁이죠. 명의시탁은 무효인데요. 그래서 효력 규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명의시탁약정 줄고요. 그것은 103조 X요. 103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줄 긋고요. 746조 불법 X요.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명의시탁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 말이고요. 5번은 토지거래허가죠. 마찬가지죠. 허가구역 내 토지 이것도 효력 규정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요. 1번하고 5번 한번 묶어봐요. 오늘 시험에 많이 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기억나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마이너스 무효 마이너스요.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니까 플러스죠. 이렇게요. 그래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42번은요. 1번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요. 우리 이번에 또 시험에 또 나왔었죠. 26회인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다. 그것은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밑에다가요. 평생 동안 또는요. 일생 동안 이 말이죠. 그것도 무효이죠. 그 다음에 불법 밀수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원을 대출 불법 밀수에 사용되는데 그럼 불법 행위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것도 무효이고요. 법정에서 허위 진술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금원이죠. 대가로 돈을 주는 거죠. 그것도 무효이죠. 노름빚 줄 것이고요. 노름빚 변제하기로 한 약정 거기를 줄고요. 그래서 그럼요. 노름빚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줄고 옆줄 긋고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그것도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거기요.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임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게 키워드죠. 이것을 말한다. 일정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정 기간. 103조 위반이 아니죠. 5번이 정답이죠. 자 43번은요. 계약 당사자의 확정이죠. 1번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줄고요. 의사 표시의 해석의 문제이죠. 그래서 만약에 표의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다? 그러면 일치한 대로 상대방을 확정을 하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확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번 대리인이죠. 갑이요 대리인을 통해서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그래서 이제 갑이 이렇게 있고 본인이죠. 정 상대방이죠. 그러면 여기 의리 대리인이죠. 그런데 계약을 할 때는 대리인하고 여기 상대방이죠. 이렇게 상대방이요 계약의 당사자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이제 이게 본인이잖아요. 이 본인이라는 사람하고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지만 당신하고 나하고가 계약의 당사자다. 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죠. 두 사람이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지만 본인 당신하고 내가 계약의 당사자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알겠죠? 이러한 경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과 누구다? 상대방이다. 왜요? 합의를 했잖아. 합의.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이런 말이죠. 자, 이번엔요.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 병이 을을 통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의 일치가 일치하였다면, 의사의 일치, 을의 대리권 전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을의 대리권과는 무관하게 이 말이죠. 갑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그래서 누구하고 갑하고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갑과 병 이렇게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두 번째 줄 보면요. 상대방 병이 줄고 봐요. 을을 통하여, 대리인이죠. 거기를 가로 묶어요. 을을 통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의사의 일치죠. 병이요. 누가고요? 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의 일치. 그러니까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가 확정되죠. 그래서 갑과 병이다. 3번은요. 을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그러면요. 을이 누구냐? 을이 수탁자죠. 그 다음에 갑이 누구냐? 신탁자죠. 계약 명의상이죠. 그래서 2010년 5월 10일 자기 명으로 낙찰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은 갑이 아니라 누가 되는 것이다? 을이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 뭐란다? 계약 명의 신탁 이렇게요. 거기다 써야 되겠죠.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 X, 등기 청구 못하죠. 옆줄 긋고요. 대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 대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하죠. 문제는 뭐죠? 매매 대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했죠. 옆줄 긋고 유치권 X. 매매 대금은 뭐가 안 돼요? 유치권이 안 되죠. 유치권. 이것을 계약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4번은요. 갑이 배우자인 을을 대리하여 을행과 을의 실명하기를 거쳐 을 명의로 예금계약책을 딱 거기까지죠. 이것은 우리 금융실명제죠. 판례가 뭐라 했냐면요. 금융실명법, 실명제에서 봐봐요. 이 예금주가 있고요. 예금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이렇게 있잖아요. 은행이 있으면 은행하고 예금주가요. 실명하기를 거쳐서 예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떠냐? 남편이 있죠. 남편의 돈인데요. 남편의 돈인데 자기 와이프 있죠. 이 와이프 명의를 빌려가지고 은행하고요. 예금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의 실명하기를 거쳐서 판례가 뭐랬냐? 금융실명제에서는 누가 계약의 당사자냐? 실명 확인을 거친 자가 계약의 당사자예요. 그러니까요, 남편 돈을요, 와이프의 명의로 은행에 입금했죠? 그럼 이 돈은 누구 것이다? 와이프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남편 거에 되려면요, 이 남편하고 이 은행 간에 이것은 비록 와이프의 명의를 빌리지만 남편이 예금주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없는 한 일단 실명 확인을 거친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다. 그래서 누구다? 처하고 은행이 계약의 당사자다. 이런 말이죠. 갑이 배우자인 을을 대리하여 은행과 을의 실명 확인 줄고 을의 실명 확인. 그렇죠? 그 다음에 을명의 예금계약 줄고 을명의 예금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금융계약이 자금 출하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예금을 반드시 출연자인 갑에게 예금을 반한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것은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갑이 아니고 누구다? 을이다. 이 말이에요. 을이다. 실명 확인을 거친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다. 5번은요. 갑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을을 형식상 주채무자 줄 것이고 은행도 그러면 은행 상대방이죠. 은행도 이를 양해 동그라미. 이러면 양이란 말이 뭐다? 통정이다. 통정. 그래서 을이 양해했다. 그래가지고 을에게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줄고 을명의로 대출이죠. 을명의. 그럼요. 이것은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해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을을 대출 당사자로 볼 수 없다. 옆줄 긋고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44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이 표시하는 규정이 뭐 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 있는. 2번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가 된다? 무효. 가로줄고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옆줄을 긋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대리권 남용 이론의 유추 적용. 대리권 남용 이론의 유추 적용 이렇게요. 그래서 비진이 표시하는 규정은 대리권 남용에 유추 적용된다 이런 말이고요. 3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하나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죠. 사기나 강박.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갖다 써요.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 X.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 그러면 안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자, 4번은요. 교환계약 박스예요. 교환계약. 여러분 교환계약은 맨 끝에 기망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암기하라고 그랬죠. 교환계약 기망이 아니다. 딱 알겠죠. 그러면 교환계약은요. 당사 일방이 자기 목적물에 줄고 시가에 대해서 침묵. 시가에 대해서 침묵 것을 묵비라고 그래요. 묵비. 시가를 묵비. 기망이 아니다. 알겠죠? 여러분 기망이가 뭐도 몇 가지 있어요. 기망이가 세 가지. 기본적으로 기망 세 가지. 뭐가 있죠? 첫 번째는요. 백화점에 뭐죠? 변칙 세일. 변칙 세일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뭐가죠? 아파트 분양. 아파트 분양하고 플러스 공동묘지.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동묘지가 조정 중이다. 세 번째로 뭐가 있죠? 타인 소유물. 타인 소유물일 것을 뭐로 한 것이고 조건으로 한 경우. 타인 소유물일 것을 즉 무슨 아니 뭐죠? 타인이 아니고 임대인 소유일 것을 이렇게요. 임대인 소유일 것을 뭘 했다? 조건으로 한 경우. 이 말이죠. 무슨 말이죠? 우리가 임대차 계약은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건은요.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대인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럴 때는 뭐가 될 수 있다? 기망. 그래서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온 게 이거죠. 이것도 가끔 나와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의 의사표시, 다른 말로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의 의사표시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비진이다. 비진이가 아니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이 있는 의사표시 두 가지는 무조건 암기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의 의사를 표시했다.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정답 4번. 45번은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리권 없는 을이 그랬죠. 대리권 없는 을이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무권 대리라고 얘기하죠.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 1번. 병이 상대방이죠.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체고했으나 갑의 확답이 없다. 갑이 이를 망설여 본다.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고 확답이 없었다. 이것은 뭐냐면 확답을 써 거기다가 없었던 경우 줄 것이고 발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무슨 주의를 가지고 이것을 발신주의라고 얘기하죠. 발하지 아니한 경우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이것을 망설여 본다. 추인을 망설여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2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죠. 그래서 을이요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본인을 추인한 경우요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무권대리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으면 갑이 일한테 대리권이 없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항상 그냥 선의
선의일 때 철회권 이렇게. 선의일 때 철회권. 그다음에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최고권 이렇게요. 그다음에 갑은요, 추인권이 있고 뭐가 있다? 추인 거절권이 있다. 추인하게 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대리행위에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가 되고,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여기서 대리인은 어떤 책임을 진다? 대리인은 본인 갑이 추인을 거절하고 상대방 병은 선의 플러스 무가 실이고, 물론 상대방은 철회권 행사하지 않아야 되겠죠. 대리인 자신은요, 대리권을 증명을 해야 돼, 못 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추인 거절이에요. 추인 거절. 이 추인 거절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죠? 그런데 을이 병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등기를 이미 무권대리가 해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병한테요 아직 미등기인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무권대리니까 이 본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할 수 있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추인을 했다. 추인을 했다 그러면 유효. 사망했다. 그래도 유효. 추인을 거절했다. 그러면 무효. 사망해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추인을 하고 사망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하지 않고 사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 이 대리인이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상속을 하죠. 상속을 해가지고 이 병한테요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등기의 말소를 청구 못한다. 그 다음에 또는요, 아직 미등기인 경우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가?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소유자냐? 병이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병이 결론적으로 병이 소유자가 되고, 병은 을은 병한테요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부당 이득을 청구 못한다. 누가 소유자니까? 병이 소유자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해.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이 완전하게 확정적으로 소유가 된다. 따라서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갑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줄고 변경하여 추인. 우리는 추인권은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고 단독행위란 말이죠. 여러분,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래서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상대방의 동의가 없죠? 그러면 추인의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해. 4번요.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죠? 자신의 선택 그러면 안 되지.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아주 중요하죠?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5번은요. 갑이 병에게 추인한 후에는 갑이 병한테 추인하죠? 상대방한테요. 병은 매매계약을 말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분요. 추인권과 철회권은 철회가 있기 전까지 추인을 하고 추인이 있기 전까지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권과 철회권은 누가 먼저 행사하느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말이죠. 정답은 5번이죠. 46번이요. 복대리죠. 1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 틀렸죠? 본인을 대리한다. 1번 틀렸죠? 1번 정답이죠. 2번 복대리는 제3자 또는요 본인, 제3자나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어? 권리와 의무가 있다. 권리 동일함하고 그것을 보수 청구권,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또 뭐가 있죠? 의무라고 되어 있죠? 의무. 의무는 뭐가 있다? 선관주의 의무 이렇게요.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 말이죠.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3번은요.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말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죠. 본인의 승낙 줄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죠.
그 다음에 여기 4번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를 선임하죠.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을 지죠. 5번요. 임의 대리인이 줄곧 본인의 지명. 본인이요. 복대리인을 직접 지명을 했어. 이렇게 직접 지명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때 직접 지명하면 그 복대리인이요. 불성실하거나 부적임하죠. 그러면 본인한테 빨리 통지를 해야지. 본인에 대한 통지 또는요 해임을 게을리할 때만 책임을 지죠. 그래서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본인의 지명. 그럼 봐봐 이거요. 본인의 지명의 경우는 언제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죠. 알겠죠?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47번은요.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죠. 틀린 것은요.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추인 동그라미 그러면 확정정 유효가 돼. 확정정 유효가 되면 더 이상 뭘 한다? 취소할 수 없어. 그래서 취소하지 못한다 줄것이고 이꼴 취소권의 포기 이렇게. 그래서 취소권의 포기니까 이러면 어떡하죠? 추인하고 취소는 같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추인은 유효라는 말이고 취소는 무효라는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기서 취소하죠. 추인하죠. 추인을 하게 되면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가 없죠. 만약에 추인이 아니죠. 추인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가능하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추인이다.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이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이라고 이러면 지금 되어 있나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 줄고 일부분이 무효면 맨 끝에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원칙이죠. 3번 비진입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추인하죠. 추인 그럼 뭐다? 새로운 법률행위 이렇게요. 이런 봐봐. 왜 그러냐면 봐. 3번 줄고 비진입 표시로 무효 줄고 또는 거기다 써 허위 표시로 무효.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하고 비진입 표시로 무효인 경우만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어요. 거기다 써 103조 X, 104조 X라고. 그래서 103조와 104조는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107조와 108조로 무효인 경우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뭐라 나오냐? 비진입 표시로 무효인 경우 추인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은 맞아 틀려?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OX. 여러분, 무효인 법률행위는 절대로 추인해도 효력이 있잖아요. 한 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3번 맞죠? 4번은요. 법정 대리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 줄고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 했어요. 맨 끝에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써 종료하기 전 했죠? 거기다 써 종료 후 써봐. 취소의 원인이 종료 후 있죠? 이퀄 법정 대리권 소멸이에요. 만약에 취소 원인이 소멸한단 말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다 이 말이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죠? 그러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 그러면 법정 대리권도 없어져.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다 이런 말이 안 나와. 그러면 본질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다고 하는 말은 언제만 나온다? 취소의 원인이 뭐하기 전까지? 소멸하기 전까지 이렇게. 알겠죠? 전까지 추인할 수 있다 이래야지. 소멸한 후에는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법정 대리는. 4번 틀렸죠? 5번요. 무효인 법령행위가 다른 법령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우욕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에서 효를 갖는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게 바로요 138조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38조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요.
그래서 이 138조 무효행위 전환은 언제나 이렇게 법조문으로만 형태만 나와요. 그 다음에 48번은요. 다음 중 법령 요령이 확정되지 않는 것, 이런 말이 나오죠. 확정적이지 않는 것 줄거봐. 그럼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유동적인 것, 유동적. 그럼요, 여기 말고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무 말로 쓴 법령에는 확정적인데 유동적, 그럼요, 유동적, 유효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유동적, 무효인 경우가 있어. 그럼 유동적, 무효인 경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무권 대리. 뭐가 있다? 토지거래 허가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동적, 무효. 굳이 하나 더 쓴다면 뭐가 있죠? 정지조건. 굳이 하나 더 쓴다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정지조건이요? 알겠죠? 굳이 하나 더 쓴다고 한다면. 알겠죠? 자, 그러면 유동적 유효는 뭐죠? 유동적 유효. 유동적 유효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는 뭐가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는 뭐가 있어? 착오, 그다음에 사기, 강박, 그럼 또 뭐가 있어? 제한능력자, 이렇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다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유동적 무효, 이렇게. 잘못됐나요? 1번 불공정 법령행위, 당연히 이것은 확정적 무효죠. 피성년 후견인의 제한능력자네 써 거기다가 유동적 유효. 여기서는요, 무권 대리인의 법령이 유동적 무효. 부동산 공유자의 상호 명의상, 그럼요, 상호 명의 신탁은 구분 소유적 공유죠. 우리는 봐봐요. 구분 소유적 공유가 뭐예요? 여기 봐. 이게 지금 LH공사 땅이죠? LH공사 땅이란 말이죠. LH공사가 이 땅을 분할을 하죠. 분할을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땅을 뭐한다? 분양을 하죠. 그래서 땅을 이렇게 분할해놓고 여기는 갑한테 분할하고 분양하고 여기는 을한테 분양을 했어. 그럼 이 부분은 무조건 누구 거라고 그랬죠? 확정적으로 누구 것이다? 갑. 여기는 확정적으로 누구 것이다? 을. 그런데 여러분 등기부에만 어떻게 되어 있다? 1번 LH공사죠. 그 다음에 2번요. 갑의 지분은 얼마? 3분의 2. 을의 지분은 얼마? 3분의 1. 이렇게 공유의 등기가 되어 있지만 갑하고 을하고는 대내 관계에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왼쪽은 완전히 이쪽은 완전히 갑, 이쪽은 완전히 누구? 을. 그래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단지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을 뿐이다? 지분의 형태로 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고, 그래서 갑이요,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갑이 건물을 건축했다. 그러고 나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진다. 그때 인정되는 게 뭐라고 한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런 말이죠. 자, 미음은요, 강박으로 인해 12년 전에 한 부동산의 증여, 이런요, 강박이죠? 취소할 수 있죠? 몇 년 안에 취소해야 돼? 몇 년 안에 취소해? 이걸 알아야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인데 지금 몇 년이 경과했어? 12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유동적이 아니고, 알겠죠? 강박이라고 해가지고 12년이 경과했으니까.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2번이다. 그 다음에 3번요. 49.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 항상 이런 말이 나와. 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란 말이 나오냐?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취소를 못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병에 매각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각했다. 갑이 아직도 미성년자이다.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요, 갑이 지금 17살 미성년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을하고 계약을 하고 2월 1일, 그 다음에 다시 병한테 이렇게 했단 말이죠. 미성년자 갑은요, 자신의 법정 대리인 을이네요. 을이니까 이걸 뭐란다? 여기서요, 병이고, 여기를 뭐란다? 정, 이렇게 처분했다, 이 말이죠. 3월 1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 우리는요, 취소권하고 추인권이 달라요. 민법 제140조에 보면 취소권자라고 해가지고 누구도 거기에 들어간다? 미성년자도 취소권이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을한테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정은요, 선이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선일 때는 보완되고 악이어도 보완돼.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 취소라고 그래요. 절대적 취소. 우리가요, 여러분,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를 하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요, 갑이 을한 병한테 치수를 하죠. 그러면 이 정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또 누가 있죠, 여기는요? 여기는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에 누가 있어? 법정 대리인이 있죠. 법정 대리인이 병한테 치소를 해.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성견한테는 치소를 못해요. 우리가 치소를 할 때는 이것을 우리 말한다, 직접 상대방이라고 해요. 이 직접 상대방 병에게만 치소할 수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는 치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는 치소할 수 없어. 그래서 미성년자인 본인도 치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도 치소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갑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이랬으니까 법정 대리인도 치소할 수 있죠. 써봐, 거기 갑이 동그라미하고 성년이 된 경우, 성년이 된 경우 갑만 치소, 갑이 성년이 된 경우는 갑만 치소할 수 있다. 미성년이니까 갑도 치소할 수 있고 누구도 치소할 수 있어. 대리인도 치소해. 치소는 항상 누구한테 한다? 직접 상대방하고만 한다.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란 말이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무조건 안 되죠. 정한테는 절대로 치소를 못해요. 정은 선인 경우, 악인 경우는 불문하고 무조건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2번 정답은 50번은요. 조건 기억,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어디 된다? 해제 동그라미, 해제를 뭐라냐? 단독행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경우로 된다? 어느 경우로 된다? 상대방의 동의, 유언, 유증, 채무면제, 유언이나 유증이나 채무면제의 경우는 가능하다. 뭐는 안 된다? 단독행위 안 된다.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 유언, 유증, 그 다음에 채무면제, 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이죠. 알죠?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기억 맞죠? 니은,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죽어. 이런 병은 반드시 죽어, 안 죽어? 죽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란다? 조건이다, 기한이다? 조건이다, 기한이다? 기한이다, 기한. 어떤 기한이다? 불확정 기한이다. 불확정 기한. 그죠? 생명체. 갑이 사망하면 개가 죽으면. 알겠죠? 불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 정지조건부, 그럼 틀렸죠. 3번. 해제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해제 조건 줄 것이고 마이너스죠. 만약 효력이 소멸하니까 마이너스.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불능 조건이죠. 우리는 것도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곱하면 플러스죠. 무효가 아니고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퀄 유효, 이렇게. 리을,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그러면 조건하고 기한이 있죠. 조건하고 기한, 이건 반드시 우리가요, 조건하고 기한은 구별을 해야 돼. 조건은 뭐냐? 소급표가 없다. 소급표가 없어. 원칙. 그래야 당사자 합의로 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기한은요,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적으로 소표가 없어. 그래서는요, 여기만 보면 조건은요, 그 조건 성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 그 말은 합의로 소급, 이 말이죠. 합의로는 소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요, 그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그 말은 그때부터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급이란 말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틀린 것이에요. 알았죠?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래야지 성취한 때부터가 아니고 소급하여 이렇게 하죠. 정답 몇 번이에요? 기억. 그래서 51번은요. 틀린 것은요.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죠. 담보물권의 성질을 줄 것이고 존속기간 만료 이후 존속기간 만료로 한번 써봐. 그냥 만료. 존속기간 만료 했었어요? 옆줄 긋고. 존속기간 만료 썼죠? 옆줄 긋고. 용익 권능의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간물권적 성질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용익 물권적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료 이후,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는 전세권은 무슨 전세권이라고 한다? 담보 전세권이다. 전세금 반환받을 때까지. 그래서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2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 없이도 건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죠. 그럼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게 갑이죠. 갑이고요. 여기요, 여기 을이죠. 을이라는 사람이요, 여기 법정지상권이 있다. 이런 법정지상권은요, 을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을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지상권 등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여기서 보면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죠. 양수인 누구요? 여기 병이죠. 병. 이렇게 병이요. 이렇게 병 이렇게 됐죠. 여기 지금 뭐가 있다? 매매를 했다 말이죠. 매매. 이 사람 뭐란다? 건물 양수인이죠. 건물 양수인이요. 그럼 이 사람은 건물만 넘겨받는 것이 아니고 지상권까지 넘겨받을 수 있잖아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다? 여기서요. 이 갑은 이 병에게 아직 지상권 등기가 없다고 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왜 그러냐? 병이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갑에게 지상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 없이도 건물 양도인, 갑이죠. 여기서 을이죠. 을. 양도인, 을의 지상권 갱신 청구를 어떻게 한다고? 대위.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대위. 만약에 지상권 등기가 있으면 직접 하겠죠? 자, 3번은요. 토지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 여기요. 저당권 설정 후 줄구시고 바로 밑에 토지의 신축.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법정지상권이다. 일괄경매청권이다. 일괄경매청구. 알겠죠?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해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죠? 근데 지금 3번의 경우는 저당권이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4번요.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죠?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 1인 취득, 좋아, 나빠? 좋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지역권자도, 다른 공자도 이를 만다? 취득한다. 이 취득하고 똑같은 게 뭐죠? 취득에다 또 써 똑같은 말이 뭐예요?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 그래서 공자 중 한 사람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죠. 나머지 모두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원고의 목적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유치권 항변을 원용한다. 유치권 항변을 인용이란 말은 유치권 항변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러면 봐봐요. 유치권이나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면은 상환 급부 판결을 한다. 전부 패소 판결을 한다. 상환 급부 판결하죠. 원고 패소 판결 아니고 상환 급부 판결을 해. 원고 패소 판결 언제 한다?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전부 패소 판결. 항변권을 행사를 했다? 인용했다 이 말이죠. 그럼 뭐 나간다? 상환 급부 판결이다. 이렇게.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52번 한번 보시면요. 물권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타인의 임야에 권원 없이 줄과 권원 없이 식재, 권원 없이 식재죠. 이것은 토지에 뭘 한다? 부합한다. 줄과 임야 소유자에게 속한다. 이퀄 부합한다. 부합한다. 권원 없이 식재에다 써야 되겠죠? 농작물인 경우, 농작물인 경우는 어떻게 하죠? 농작물인 경우 부합 X. 부합 X, 옆줄 긋고 경작자 소유 이렇게. 2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그럼 여기 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위에요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이 지상권 위에요 병이 이렇게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데 이 지상권자가요 저당권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상권을 포기하면 돼 안 돼? 지상권이 죽으면 누구 더 죽어? 저당권자. 그래서 이런 봐봐.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똑같은 논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기하지 못하죠. 3번은요.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라도 있죠?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라도 그 등기가 없으면 법정갱신 줄고 전세권이 법정갱신 줄고 이런 법정갱신은 뭐예요? 법정갱신은 법정이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해. 등기 없이도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걸 바로 법정이죠. 법정. 알겠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정갱신은 어디 전세권만 법정갱신이죠? 토지다 건물이다. 모두 다. 자 봐. 여러분요 우리가 좀 우리 학생들이요 아는 것들은 설명하면요 아는 것들 많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암기력인 것 같아요. 알겠죠? 암기. 아는 것들은 다른 데에 가서 보면 뭐 말한 거를 보면 아는 것들은 많아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암기 있죠. 뭐다? 이것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뭐 점수 금방 오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건물 전세권이죠. 건물 전세권. 그럼 건물 전세권은 뭐죠? 법정갱신. 건물 전세권만 있어. 법정갱신. 그다음에 최단 전속기간 몇 년? 1년. 이 두 가지 법정갱신하고 1년. 이것은 건물 전세권만 있어. 토지 전세권은 없어요. 알겠죠? 어디만 있다? 건물 전세권에만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죠? 줄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 우리는 유치권은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불문하지만 누가 직접 점유하면 안 돼? 채무자가 직접 점유. 맨 끝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번. 부동산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성립한 후 그 다음에 봐봐. 임차인이 성립한 후 그럼 무슨 말이죠? 이런 말이죠. 이런 게 딱 나오면 여러분요 상상해야지 머릿속으로. 아 을이 임차인이 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임차권이 있고 병이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이 이순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후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 말이죠. 그 후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기속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동일인에게 기속됐다.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알겠죠? 저당권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정답 3번. 53번은요 틀린 것은요 1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정의하면서 매매를 한 것처럼 줄고 증여, 매매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 매매한 것처럼 증여, 은닉행위. 매매를 뭐라 한다? 가장매매. 이런 경우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아 유효이죠. 우리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실체관계 부합이다. 통정학교에서 나오잖아요. 증여는 은닉행위에서 유효이고 가장매매는 무효잖아요. 무효.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로 부탁인데요. 대답 좀 해봐. 다른 동네 사람들 다 들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우리보다요 똑똑한 학원은 없는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일단 잡아봐요. 증여죠? 증여. 그다음에 뭐죠? 여기요 매매죠? 매매. 이것을 뭐란다? 가장매매라고 한다니까요. 이걸 뭐란다? 은닉행위라고 한다니까요.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가장매매는 뭐다? 무효. 그런데 우리가 이 등기를 을 앞으로 등기하지만 이 등기를 가장매매의 등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로 본다? 은닉행위인 증여의 등기로 봐서 유효로 본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실체관계 부합. 우리 실체관계 부합이란 말은 몇 군데가 나냐? 기본적으로 세 군데가 나. 기본적으로 다 여기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뭐냐? 여기 은닉행위. 두 번째가 뭐냐? 중간생략 등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갑에서 제3자가 뭐죠? 병한테 등기가 돼 있죠? 그 등기는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이다.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다? 실정이란 말이 또 어디서 나와요?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이요.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그러면 소유권은요?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서 즉시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그럼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 등기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갑소유 X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됐다. 등기부가 멸실. 갑이 회복기간 내 멸실 회복 등기를 하지 않으면 멸실 회복 등기 그렇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가 멸실 회복 등기란 말은 이제 지금은 없지만 우리는 이건 뭐죠? 이렇게 보면 되죠?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소유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때문에? 효력 발생 요건 이 말이죠. 알겠죠? 상실한다 틀렸죠. 2번. 3번.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뒤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또 을의 등기를 인간이 또 말소를 했네. 그런데 말소 등기 회복 등기가 없다가 줄고요. 을의 등기를 말소 위조하여서 그 앞에부터 위조하여 을의 등기를 말소.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다? 이것도 똑같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4번.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갑 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 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 등기부를 개설하여 을 명의로 뭘 했다? 보존 등기를 했다. 지금 여기 봐봐요. 일단요.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갑 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죠. 자, 봐봐.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 등기 명인이 다르다 이 말이죠. 지금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죠.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죠? 먼저 선등기. 선등기가 원이 무효이냐 아니냐. 무효이다. 그러면 후 등기가 유효가 되고 원이 무효가 아니다. 선등기가 유효가 되죠. 지금 선등기 갑등기는 유효라고 그랬어? 무효라고 그랬어? 유효라고 안 돼 있어요? 눈 있죠? 유효한 보존 등기라고 돼 있네. 그런데 을이 사가지고 이전 등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을명으로 다시 보존 등기가 됐죠. 그럼 보존 등기가 두 개인데 등기명이 다르죠? 이때는 뭘 보는 거예요? 선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선등기가 유효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후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뭐 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알겠죠? 그래서 옆줄 긋고 을 등기를 기초로 등기부 취득 시효 X 등기부 취득 시효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중 보존 등기로서 무효인 경우 등기부 취득 시효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5번. 을이 갑의 토지를 상속한 후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직접 갑에서 병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 이걸 무슨 등기라고 그래? 자 여기 갑이죠? 갑이고 지금요 여기 을이죠? 을이 상속인이죠? 상속인. 갑이 지금 사망했죠? 그런데 갑이 지금 병이죠? 이렇게 병하고 해야겠죠? 다시 봐봐. 을이 갑의 토지를 상속한 후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직접 갑에서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갑에서 병 앞으로. 갑이 사망했는데 갑에서 병 앞으로 직접 등기해서 누가요? 상속인이. 이걸 우리 뭐란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이다. 병은 뭘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여기 봐봐.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 원래는 1번 갑에서 2번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3번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이게 등기 절차죠. 그런데 지금 등기가 지금 어떻게 됐어? 1번 갑에서 2번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우리가 누구한테만 등기했으면 돼요? 병한테만 등기했으면 되죠? 원래는 이렇게 거쳐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갔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럼 등기 절차가 하나 생략됐죠? 중간 생략 등기 일정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상속인이 직접 등기했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다.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가 된다. 이런 말 들어봤죠? 봐봐. 사자 명의, 죽은 사람 명의의 등기를 아무 말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러면 죽은 사람이 등기했어. 나는요, 인류 역사상 죽은 사람이 등기했단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알겠죠? 사자 명의의 등기,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당연히. 아니, 죽었다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등기해? 알겠죠?
뭐 특별히 이출 허가받았나? 알겠죠? 그러면 허무인 명의 등기 유효다 무효다? 무효. 위조 서류 등기 유효 무효? 무효죠. 다시 허무인 명의 무효. 사자 명의 무효. 허무인 명의 무효. 그런데 옆에 갖다 붙어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말이 붙어. 실체관계 부합. 그럼 뭐가 돼? 유효가 돼.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일지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사자 명의 등기는 무효이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체관계 말이 없죠. 그러면 유효 무효? 무효. 아무렇게나 그냥 사자 명이 그냥 다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고. 이런 경우는 상속인에 의해서 중간생에 등기를 했죠. 그러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54번.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등기야.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법률행위죠. 봐봐. 등기야. 줄 거봐. 법률행위. 법률행위 뭐가 있어? 단독, 계약, 합동행위. 알겠죠? 단독, 계약, 합동행위죠. 그러면 또 뭐? 하나 또 완기하지. 취득시효. 그런데 그럼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 예약 완결권 행사. 그럼 어떻게 돼요? 예약 완결권의 행사. 그럼 어떻게 돼? 등기야 안 해야 돼?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여러분,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예약을 했죠. 좀, 뇌에 좀, 와이파이 좀 켜봐. 예약 완결권 행사하죠? 완결권 행사하면 뭐가 이루어져? 본계약이 이루어지는가? 본계약. 그러니까 법률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등기하죠. 예약 완결권 행사. 이러면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본계약이 체결된다고. 그럼 계약이니까,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죠. 알겠죠? 그런데 법률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한 놈이 하나가 있죠? 그걸 뭐라 한다? 점유취득시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는 이행판결, 확인판결을 등기하죠? 이행판결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말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그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조정,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화해조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판결. 무조건 다 무슨 판결, 뭐예요? 이행판결은 똑같아.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판결이 확정됐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조정서가 작성됐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화해조서다. 필요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 무조건 뭐다? 이행판결과 똑같아.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되는 거 있어. 뭐? 공유물, 분할. 알겠죠? 공유물, 분할.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87조로 보면 뭐가 있어? 경매, 공매, 공용징수 수용, 상속, 합병, 포괄, 유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신축, 그 다음에 뭐 법정 이런 것들. 한번 봐요. 혼동은 당연히 등기하지 않죠. 사건이니까 사건. 혼동 써 부합, 부당 이득은 사건. 혼동, 부합, 부당 이득은 사건이에요. 알겠죠? 등기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교환계약. 교환은 계약이네. 그 다음에 지상 뭐죠? 용익물권. 아까 우리 했었죠. 전세권에서. 용익물권은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여기는 등기를 해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등기 없이 소멸하죠. 지상권. 아까 우리 전세권에서 전세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용익물권은 전속기간이 만료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그 다음에 니을. 여기 나왔네. 예약 완결권 행사. 그러면 본계약 체결 등기하지. 법률행위니까. 그 다음에 공용부분. 따로 등기한다, 안 한다. 써, 거기다 비교. 규약 공용부분, 규약. 만약 그냥 공용부분 아니고, 규약 공용부라고 나올 수 있어. 등기해야 된다, 등기. 근데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노. 표제부만 둔다. 왜요? 규약 공용부분은 관리실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뭐 자습실이라든가 독서실 이런 것들 하면 아파트 보면 있죠? 근데 그걸 누가 팔아먹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갑과고 얼굴은 두지 않아.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이렇게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